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뿐 아니라 시어머니, 형님 등 시댁 식구들에게 이혼을 선포하고 집을 나와 현재 호텔에서 아들내미와 지내고 있는 33살 여자예요. 시어머니는 그저 돈 하며 돈만 밝혀댔죠. 시어머니와 콩짝이 잘 맞던 현직 교사인 형님은 절 보고 능력 없는 전업주부라며 항상 무시해왔고요. 그 두 여인이 저에게 그동안 본인들이 해왔던 짓을 사과하며 용서를 싹싹 비는 모습을 보니 통쾌하기 그지없었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지옥 같던 시댁에서 탈출하니 내 몸에 날개가 달린 듯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전 엄마 아빠의 늦둥이, 무남 동료 외동딸이에요. 두 분은 동갑내기이신데 41세 때 어렵게 저를 낳으셨죠. 결혼해서 무려 10년간 난임부부로 지내셨으니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잘 돼 있지 않았기에 난임 시술 등에 돈이 엄청 깨졌지만 10년간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시다가 제가 생겼다고 하네요. 심지어 무당한테 의뢰해 굿을 몇 번이나 하셨다죠. 제가 태어난 기쁨도 잠시. 엄마는 결혼해서 10년간 아이가 안 생겨서 시댁으로부터 받은 서러움이 출산 후 폭발하여 부부 갈등이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을 객관적으로 보자면 둘 다 아쉬울 게 없는 조건이었거든요. 엄마는 옛날 만석군 집안에서 태어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죠. 외갓집 어른들이 한강을 끼고 북쪽과 남쪽으로 사들인 땅이 많았는데 그게 전부 서울시 요지로 발전했어요.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외가가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하셨다고 해요. 독립운동가들도 지원해주고 옛날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해 학교도 많이 지어줬다고 하네요. 엄마는 지금도 사립학교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에 힘쓰고 계시죠. 아빠는 흙수저로 태어나셨지만 조그맣게 차린 무역회사를 잘 경영하셔서 자수성가하셨어요. 아빠 사무실이 종로 광화문의 한 빌딩이었는데 나중에 중견기업으로까지 성장해서 그 빌딩을 통째로 사버리셨으니까요. 지금도 주변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롤모델이라고 하네요. 연매출 3천억씩 올린다니 엄청나죠. 이렇게 엄마 아빠 두 분이 서로 경제적으로 아쉬울 게 없으시니 자존심 싸움이 대단하셨죠. 어렸을 때 생각하면 엄마 아빠가 서로 으르렁거리신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날 정도니까요. 그 와중에 아빠 쪽 집안에선 10년간 아이가 안 생긴 이유를 다 저희 엄마 탓으로 돌려버리니 엄마도 환장을 노릇이었을 거예요. 제가 아기 낳기 전에는 왜 우리 부모님은 10년간 잘 참아놓고 날 출산한 뒤 이혼하셨을까? 라는 생각에 두 분이 이해가 안 되었는데 제가 지옥 같던 시댁을 겪어보니 왜 이혼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돈도 있겠다. 마음고생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병 걸리는 것보단 나은 선택이었다 싶네요. 하여간 엄마 아빠의 이혼 후 전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두 분 모두 각각 재혼을 하셔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셨거든요. 다만 부모님은 무남 동료 외동딸인 저한테는 끔찍하게 잘해주셨어요. 가끔은 그 관심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두 분 다 하루에 수십 통씩 저한테 전화를 거셨어요. 두 분 다 재혼한 가정에 자식이 없었기에 저와 함께 살고 싶어 하셨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창살 없는 감옥 같을 게 뻔하니까요. 새어머니나 새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것도 싫었고요. 엄마, 나 독립하고 싶어. 이제 고등학생이고 요리도 다 할 줄 아는데 학교 근처 원룸 얻어서 나가 살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여자애 혼자 어딜 나가 살겠다는 거야. 게다가 아직 미성년자인데 절대 안 돼. 엄마가 운전기사 붙여줬잖아. 학교 앞까지 태워다주고 얼마나 편해. 아, 엄마. 다른 애들 다 걸어서 다니는데 나만 튀잖아. 지금도 일부러 기사님한테 100m 전에 내려달라고 한단 말이야. 쪽팔려. 그럼 나 20살 되면 혼자 자취해도 되는 거지? 용돈 안 줘도 돼.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하고 싶어. 남들은 부모 돈 못 써서 한다는데 왜 난 거꾸로니? 아, 엄마가 새아버지 사업 때문에 미국에 몇 년 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어차피 서울에서 널 못 봐줄 것 같으니 대학 가면 혼자 몇 년 살아봐. 정 힘들면 엄마한테 말하고. 알았지? 응, 알았어, 엄마. 몇 년간 나 신경 쓰지 말고 미국에서 편히 계세요. 완전히 자립해서 사는 게 내 꿈이었으니 야무지게 혼자 살아볼게요. 알바도 하면서 말이에요. 대학에 합격한 후 외할머니도 절 믿어하지 않았지만 제가 강하게 독립을 주장하자 혼자 살게 해주었어요. 대학 근처 원룸을 잡고 알바 2개와 봉사활동도 해가며 열심히 살았죠. 야학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사범대를 갓 졸업한 신입 교사였고 남자 집안이 다 교사 집안이더군요. 그 남자의 엄마, 형, 형수까지 말이죠. 제가 사학법인 이사장 딸이라 그런지 교사와 인연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에 그 남자에게 왠지 모를 친숙함을 느꼈어요. 단, 제가 집에서 독립해서 나오는 순간부터 사람들한테는 제가 부잣집 딸이란 얘기를 안 했어요. 부모님 얘기는 더더욱 안 했고요. 우리 집안의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그 남자도 제가 원룸에 살며 알바를 2-3개씩 뛰니까 생활비와 대학 등록금에 쪼들리는 줄 알았을 거예요. 저와 7살 차이가 나서 29살이었던 그 남자는 대학생인 제가 야학 봉사활동을 한다는 점을 기특해하며 처음부터 큰 호감을 보이더군요. 저만 보면 한박 웃음을 짓고 쫓아와 이 얘기 저 얘기하는 수다쟁이였죠. 성희씨, 말 놔도 되나요? 빨리 친해지고 싶었어요. 성희씨 대학생이고 아직 어린데 배움에 목마른 어르신들을 이리도 잘 가르쳐주다니 놀라운데요. 예전부터 교육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안타까워서 최대한 열심히 가르쳐드리려 해요. 성희씨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알바를 2-3개나 하는 것 같은데 학교 공부랑 병행하려면 가냘픈 몸이 부서지겠어요. 너무 안쓰럽네요. 네? 먹고 사는 문제요? 아, 대학교 입학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생활비랑 학비를 벌어야 하긴 하네요. 교육에 관심이 많다니 다행이네요. 저희 집안이 다 교사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긴 했지만 체육 교사셨고요. 엄마는 작년에 초등학교 교사 퇴직하셨고 형과 형수도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성희 씨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면 다들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며느리요? 농담도 잘하시네요. 근데 다른 분들은 승준 씨 보고 엄청 과묵하다고 하던데 말씀 재밌게 잘하시는데요. 선택적 과묵이죠 뭐. 전 관심 없는 여자한테는 말 잘 안 해요.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자, 빼빼로 받아요. 오늘이 11월 11일이잖아요. 대학 생활의 알바에 봉사활동까지 하느라 전 그날이 빼빼로데이인 줄도 모르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정승준. 그 남자와는 그날 이후 더욱 가까워졌고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럴 수가. 제 나이 23살, 대학 4학년이라 취업 준비로 바쁘던 때 갑자기 몇 달간 생리를 안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더니 선명한 2줄이 나오더군요. 입덧도 전혀 없었고 워낙 바쁘게 생활한 탓에 생리를 안 한 것도 의식하지 못했는데 임신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벌써 아이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어요. 기분이 묘하더군요. 두근두근 제 심장도 같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남친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오빠, 나 임신했어. 벌써 10주래. 그동안 생리를 안 하던 것도 모르고 있었네. 이를 어쩌지? 정말? 자기야, 왜 산부인과에 혼자 갔어? 나랑 같이 가야지. 너무 잘됐다. 당장 혼인신고부터 하자. 아기 출산 일은 언제인 거지 그럼? 빨리 전화 끊어봐. 나 우리 엄마랑 형한테 다 말해야겠다. 다들 모두 축하해 주실 거야. 오빠, 진정해. 나 이제 23인데 아직 대학도 졸업 못했는데 어떡해. 배불러서 졸업식장에 가야 하나? 취업은 또 어쩌고. 아, 절대 낙태는 안 할 거긴 한데 나찬이 두렵고 난 아직 너무 어리잖아. 자기야, 옛날 사람들은 16,
18살에도 결혼해서 애기 7, 8명씩 낳고 잘만 살았잖아. 아기 키워놓고 나중에 취업해도 되지 뭐. 일단 돈은 내가 벌 테니 자기나 아기만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랑 다 같이 살자는 거야? 오빠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어? 오빠 평소에 씀씀이가 너무 크긴 해. 교사 월급이 엄청 많진 않잖아. 하여튼 나한테 투룸 빌라 보증금 정도는 있으니 오빠 학교 근처에 방 얻자. 그래,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때. 우리가 아기 낳고 잘 살면 장땡이지. 아, 기분 너무 좋다. 엄마한테 말해야겠다. 이따 다시 통화하자, 성이야. 그로부터 정확히 2시간 후 밤 10시가 되었는데 누가 제 원룸 방문을 쿵쿵 발로 차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갑자기 누구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누구세요? 나 승준이 엄마야. 얼른 문 열어. 남친 어머니였죠. 저는 일단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어머,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긴 어떻게 아시고. 제가 먼저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늦었네요. 누추하지만 들어오세요. 야, 이년아. 뭔 소론이 이렇게 길어. 째깍째깍 문이나 쳐 열지. 이 밤에 어른을 밖에 세워놔? 이런 코딱지 같은 집에 사는 거 보아하니 돈도 지지리도 없는 것 같은데 버러지 같은 잡것이 우리 귀한 아들 앞길을 막으려 들어? 아니 어머님, 지금 밤 10시예요.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아까 발로 제 방문 찼을 때 진짜 심장 떨어질 뻔했다고요. 네가 내 아들한테 임신 공격했다며? 그 얘기 들었을 때 나도 심장 떨어질 뻔했다. 실제로 뒤로 나자빠져서 뇌진탕 걸리는 줄 알았다고. 너 우리 아들 아기 간진 거 맞아? 딴 놈하고 놀아나고는 교사인 우리 아들이 탐나서 괜히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살다 이렇게 무례한 사람은 처음이네요. 초면에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남자친구 엄마라도 제가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절 지금 난잡한 여자를 몰고 가는 건가요? 저 임신 초기예요. 조심하시라고요.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니네 엄마 아빠 이혼했다며. 이혼한 사람들은 다 하자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 사람 밑에서 어디 교육이나 제대로 받았겠냐고. 거지 중에 상거지 주제에 번듯하니 잘생긴 교사 남자 하나 발목 잡으니 좋아 죽겠지? 임친거사. 더 이상 쌍욕하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어서 빨리 나가주세요. 승준 씨와의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승준 씨는 가족들 좋게만 말했는데 지금 어머님을 보니 그 집 수준을 알겠네요. 경찰? 불러. 동네 사람들 여기 꽃뱀 한 마리 있습니다. 꽃뱀부터 잡아가세요. 어서 나가요. 전 떠밀듯이 남친 엄마를 문 밖으로 내보냈고 다행히 더 큰 소란은 안 피우고 나가더군요. 너무 열받아서 남친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오빠, 지금 장난해? 대체 오빠네 엄마한테 뭘 어떻게 얘기한 거야? 지금 우리 집 와서 한바탕 행패 부리고 가셨어. 글쎄, 나보고 꽃뱀이라잖아. 미친년, 버러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쌍욕을 다 듣고 나 너무 열받아서 돌아가시겠네 진짜. 나도 우리 집에선 곱게 큰 귀한 딸이라고. 에이, 우리 엄마가 그랬을 리가 있나. 엄마가 자기랑 조용히 대화 나눠본다고 집 주소 좀 알려달라고 하셔서 알려드렸지. 내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자기한테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 우리 엄마 거의 40년 가까이 교사 생활하다 퇴직하신 고상한 분인데 쌍욕이라니. 그럼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지금? 어이가 없네. 뱃속에 있는 내 아기 내가 키울 거야. 오빠의 혼인신고니 결혼이니 없던 걸로 할게. 내가 임신했단 사실 잊어줘.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성이야. 우리 엄마 그럴 사람 아니지만 만약 성희를 불쾌하게 했다면 내가 사과할게. 우리 아기 존재 자체를 잊어달라니 말이 돼? 내가 아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 아기 이름도 다 지어놨단 말이야. 자기랑 절대 헤어질 수 없어. 어찌됐든 미안해. 어찌됐든 미안해? 지금 그게 제대로 된 사과야? 오빠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난 오빠랑 결혼 못해. 나 혼자 아기 낳고 키울 거야. 남친은 전화를 끊자마자 그 밤에 저희 집에 와서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전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결혼 과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빠 없는 자식은 낳고 싶지 않았어요. 몇 달 후에 사과를 받아들이고 정식으로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일정을 위해 전화한 아빠의 목소리가 너무 침울했습니다. 성희야, 미안하다. 아기까지 가졌다고? 내가 재혼한다고 널 너무 방치해서 어린 나이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구나.
그래도 남편이 교사고 좋은 사람이면 난 결혼 찬성이다. 그런데 어쩌지? 아빠가 상견례에는 참석 못할 것 같다. 정말 미안해. 제가 이렇게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된 거 속상해서 그러시죠, 아빠? 이해해요. 그게 아니라 네 새어머니가 엊그제 코로나로 돌아가셨어. 아빠 지금 장례식장이다. 뭔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야. 널 외할머니한테 맡겨두고 홀랑 재혼한 것에 대한 천벌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요, 아빠? 건강하시던 새어머니가 갑자기요? 아빠, 지금 상견례고 보고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언제나처럼 독립적으로 잘 살 테니. 아빠, 건강 챙기시고요. 장례식장에 저도 가볼 테니 주소 주세요. 아냐, 임신한 사람은 이런 데 오는 게 아냐. 괜히 하기 잘못될라. 아빠가 마음 좀 추스르고 다시 연락할게. 너한테 늘 미안하다. 코로나가 극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던 때라 미국에 있던 저희 엄마도 입국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인원 제한 탓에 상견례 자리를 위한 레스토랑 예약도 쉽지 않아서 그냥 시댁에서 진행하기로 했죠. 상당히 껄끄러운 대상이었던 시어머니와 다시 만나게 되었고 아주버님, 형님까지 한자리에 모였죠. 내 뜻을 거르고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쳤다고? 고얀 것들. 옛날부터 그랬지만 난 큰아들 내외만 믿고 살아야지. 아, 며느리 복도 지지리도 없지. 얼마나 딸을 내놓은 자식으로 생각하면 상견례 자리에도 못 나와 그래? 코로나 시국에 저희 엄마 아버지가 특수한 상황이시라 부득이 참석 못하신 겁니다, 어머님. 나중에 코로나 좀 완화되고 기회되면 다시 자리 만들게요. 그때 거의 째려보듯 절 노려보고 있던 형님이 옆에서 한마디 거들더군요. 첫인상부터 엄청 얄미웠네요. 그래, 대학생 때 연애를 그렇게 진하게 하느라 공부도 제대로 못했겠네, 동서. 나보다 10살은 어리니까 말 편하게 할게. 요샌 누가 20대 초에 애를 낳나? 신기할세. 전 20살 이후로 제 앞가림 다 알아서 잘해왔습니다. 계획이 없던 아가이긴 하지만 소중한 생명이니까 잘 키울 거예요. 10살 많은 형님이 어린 동서인 저한테 좋은 말만 해줘도 모자랄 판에 초장에 길을 꺾으시려는 건가요? 어머, 맹랑하네. 어머님이 동서를 싫어하시는 이유를 단박에 알겠네요. 요즘 것들은 저 모양이라니까. 듣자 하니 결혼식도 안 올린다면서? 식장 잡을 돈 한 푼도 집에서 안 되죠? 오죽 가난하면 그럴까. 태어날 애가 불쌍하네. 그렇게 불쌍하면 예식장 비용 중 형님이 대주시겠어요? 저희는 돈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코로나 시국도 있고 이미 배도 많이 불러와서 아기 낳고 천천히 씩 올리기로 한 겁니다. 남의 사정 알지도 못하면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재수씨,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에요? 우리 집안이 다 교사 집안이고 뼈대 있는 가문이라 이 집에 맏아들로서 큰 소리 내는 거 딱 질색입니다. 그래도 대학 교육까지 받은 사람이 교양은 밥 말아먹었습니까? 예의를 갖추세요. 우리 큰아들 말이 딱 들어맞는다. 교양 있는 우리 집안에 예의 없는 것이 쳐들어왔구나. 앞으로 네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서 교육 단단히 받거라. 전 너무 기분 나빠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바보같이 착해 빠진 남편이 허둥지둥 쫓아 따라 나오더군요. 오빠는 이 집 머슴이야? 가족들이 다 날 공격하는데 왜 한마디도 못해? 아, 미안해. 내가 원래 엄마 말이랑 형 말은 조물주 말씀처럼 떠받들고 살아와서 습관적으로 내내만 하고 있었네. 정말 미안해, 자기야. 아, 속 터져. 시댁 식구들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면 중간에서 중재해줘야지. 무슨 예스맨도 아니고. 아. 그저 착하기만 한 줄 알았던 남편이 바보 천치로 보이더군요. 앞으로의 시집살이가 무지하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 임신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쳤단 말에 엄마는 걱정이 되셨는지 미국에서 전화로 안부를 계속 물었어요. 성희야, 몸은 좀 어때? 남편은 잘해줘? 시댁 식구들은? 엄마가 한국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놈의 시국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 너희 새아버지 사업도 잘 안 돼서 엄마 돈까지 많이 투입되고 있고 참 진퇴양난이야. 어머, 엄마 돈까지 새아버지 사업에 투입되면 어떡해? 하긴 그래도 엄마 재산은 넘쳐나니깐 별 타격도 없겠지만 엄마 이러다 또 이혼하는 거 아니야? 모르지 뭐. 새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긴 해. 근데 지금 내 걱정할 때가 아니지. 넌 언제가 출산일이니?
엄마가 전화로 최고급 산후조리원 예약해 놓을까? 한 90평짜리 넓은 곳인데 한 달에 많이 나온다더라. 1억 정도 된다는데 우리 딸이 아기를 낳는다는데 그 정도는 출산 선물로 엄마가 해줄게. 아, 무슨 1억이야 엄마. 나 최저시급 받아가며 알바해보니 단 몇백만 원도 진짜 벌기 힘들단 걸 알았어. 엄마 아빠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단 것도 시댁에선 몰라. 남편도 모르고 괜히 돈 달라고 들러붙을 것 같아서 말도 안 했어. 여태까지 내가 모은 돈으로 저렴한 조리원 찾아서 들어갈 테니 걱정 마세요. 네가 왜 그런 힘든 생활을 해야 해? 난 내 딸 고생하는 거 딱 싫어. 엄마가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으로 네가 직접 예약해 그럼. 엄마는 당장 1억을 계좌로 싸주셨지만 전 그냥 180만 원짜리 저렴한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어요.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말이죠. 절 예전부터 알던 친구들은 이런 절 보고 괴짜라고 하지만 전 부모님 호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시댁 사람들은 그런 저를 많이도 지치게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이 가난한 줄 알고 구박도 많이 했어요. 기가 찼습니다. 현직 중학교 교사인 형님은 아기를 낳고 전업주부로 있는 절 무시하고 능력 없다며 대놓고 비난하기 일쑤였죠. 형님은 시어머니와 콩짝이 맞아 쌍으로 절 공격하더군요. 제가 깡이 센 타입이라 집중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냈지. 마음 여린 타입이었으면 진작에 그 집에서 도망 나왔을 거예요. 저에겐 경제력 빵빵한 친정 부모님이라는 언덕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기를 두고 이혼하기 싫어 악으로 깡으로 버텼네요. 전 출산일이 되어 제왕절개로 아들을 낳았고 이름은 정도화로 지었어요. 제 눈엔 너무 예뻤지만 시어머니는 형님네 아기들이 이미 둘이나 있었기에 셋째 손주가 뭐 반갑겠냐며 한 번을 안 안아주더군요. 참 지독스런 노인네였죠. 도화가 태어난 지도 3년쯤이 되었을 때 걷는 것도 빠르고 신체 발달은 정상 같았는데 말이 좀 늦게 튀었어요. 36개월이 되어도 말을 못하자 전 언어 치료를 시작했죠. 시댁 식구들은 옳다구나 하고 또 한마디씩 던지더군요. 동서, 도화 혹시 다른 데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제대로 다 검사해봤어? 아직 말을 못하는 건 엄청나게 큰 문제 아니야? 뭘 또 엄청나게 큰 문제라고 하시나요? 대학병원 가서 다 검사해봤는데 다른 문제 없고 단순 언어 지연이래요. 남자아이들은 종종 이렇게 늦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언어 치료 받는 중인데 요즘 부쩍 표현이 늘었네요. 우리 애들은 돌 지나서부터 폭풍 말하기 시작했어. 24개월 땐 책도 읽었다고. 그쪽 아기는 엄마 닮아서 무식한가? 그래도 도련님은 교사니까 똑똑했을 텐데 말이야. 제가 전업주부라고 매번 무시하시는데 저도 멀쩡히 대학 교육 받은 사람입니다. 저 닮아서 애가 무식하다뇨. 우리 도화가 말은 아직 안 트였어도 말귀 다 알아듣는 똑똑한 아이예요. 애 앞에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죠. 선생이란 사람이. 말 조심하세요. 아,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웃기지도 않아. 정말 됐고 이번에 김장난 못 가니까 동서가 애 좀 써. 못 오신다뇨? 이번 김장 때 어머님이 300포기 하신다고 각오하고 오라고 하시던데요. 300포기를 저 혼자 다 하라는 말씀인가요? 내가 손을 엄청나게 많이 다쳐서 말이야. 나같이 곱게 자란 사람이 심지어 다친 손으로 험한 일을 해야겠어? 김치 다 되면 그때 얼굴이나 비출게. 수육도 제대로 삶고 있으라고. 이번에 어머님께서 굴도 넣고 김치 아주 맛있게 하신다고 하더라. 동서 일 다 시킨다고 하셨어. 난 안 와도 된다고. 형님 안 가면 저도 안 가요. 붕대라도 감고 오세요. 전 4살 된 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중노동할 각오하고 있잖아요. 왜 매번 저만 시댁 일 다 해야 하나요? 저도 힘들다고요. 제가 강하게 나간 탓인지 형님은 오른손에 붕대를 칭칭 감고 시댁에 왔어요. 손 아프다며 거의 의자에만 앉아있던 형님이 무려 300포기의 김장을 마치고 수육을 삶자 눈빛이 변하더군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던 형님을 뒤에서 잠깐 봤는데 저쪽 한 구석에서 오른손에 칭칭 감겨있던 붕대를 풀더니 왼손으로 바꿔매고 있지 뭐예요. 오른손으로 김장 김치며 수육을 집어 먹어야 하는 게 당연하니 붕대를 바꾸던 중이었죠. 형님, 지금 구석에서 혼자 뭐 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있던 붕대를 바꾼 거예요? 김치랑 고기 먹으려고요?
진짜 가지가지 하시네요. 그게 웬 바보 같은 쇼예요. 일하기 싫어서요? 참네. 아니, 왜 남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그래? 뭐가 일하기 싫어서야? 이젠 오른손보다 왼손이 더 아파서 붕대 바꿔매고 있는 중인데 뭔 상관이냐고. 뭔 상관이냐고요? 지금까지 몇 시간에 걸쳐 거의 저 혼자 김장 300포기 한 거 두 눈으로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나보다 10살 많은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세요. 형님이 가르치는 중학생만도 못한 행동을 하고 있네 진짜. 뭐라고? 아니, 그깟 김장 좀 했다고 호들갑은. 어머님, 저희 김장김치 싸주세요. 지금 당장 집에 돌아가야겠어요. 기분 나빠서. 왜 갑자기 기분이 상했니? 막내 며느리가 또 까불었더냐? 야, 넌 왜 코상한 형님 뚜껑 열리게 만드냐? 어찌 너만 우리 집에 오면 분란이 일어나냐고. 네가 어디 큰 며느리 뒷발꿈치나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으냐? 행동 하나하나 배우란 말이다 입 닥치고. 어머님, 나이 어리고 돈 못 버는 주부면 입 닥치고 있어야 하나요? 시댁에서 발언권도 없어요? 어머님, 그리고 형님, 제가 가난하게 자란 여자인 줄 알고 이리도 막대하시는 거죠? 언젠가 큰 코 다칠 날이 올 거예요. 아주 기대하시라고요. 뭐? 큰 코?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가난한 친정 가진 능력 없는 동서가 드디어 미쳤나 봅니다, 어머니. 어머님이랑 저 나중에 큰 코 다친대요. 야, 막내 며느리야. 내가 어디 모임 나가서 널 며느리라고 소개도 못하겠다. 쪽팔려서 원. 넌 그냥 잠자코 죽은 듯이 살아. 그게 시댁 위하는 길이다. 늘 이런 식이었어요. 깡세 던져도 참 견디기 힘든 모욕적인 순간들이 있었죠. 인내심은 점점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도화를 위해서 이혼만은 안 되는데 착하고 순한 남편과 토끼 같은 아들내미만 보고 소박하게 살자던 저의 신념이 무너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바로 거지 같은 시댁 때문이었죠. 돈 많은 갑부 시댁이었으면 제가 이렇게 어이없지도 않을 텐데 교사 집안이라 정말 평범한 중산층이었어요. 한 번은 형님네 부부가 청약에 당첨되었다며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죠. 야, 너 그 아주버님네 부부가 아주 좋은 집에 청약 당첨이 되었다지 뭐냐? 참, 잘될 놈은 된다니까. 아, 그런가요? 아기가 둘이나 있고 결혼한 지 오래되어서 청약에 당첨됐나 보네요. 축하드린다고 카톡 하나 넣을게요, 이따. 그래. 축하한다고 말만 뻔지르르하게 할 게 아니라 축하금을 넣어라. 네? 웬 축하금까지 넣어야 해요, 어머님? 대출 다 받아도 한 1억 2천이 모자르단다. 니네가 1억 정도 보태라. 내가 2천만 원 보태마. 그 정도 쌈짓돈은 있으니. 1억을 보태라고요? 저희 그런 돈 없어요. 도와 아빠도 씀씀이가 큰 편이고 외벌이에 애기까지 태어났잖아요. 갑자기 큰 돈을 형님한테 주라고 하시면 어떡하나요? 네가 돈 없다고 할 줄 알았다. 내가 착한 우리 아들한테 다 말해놨으니 아마 신용대출 한도가 그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 그럼 우리 아들한테 말해서 형한테 좀 빌려주라고 하지 뭐. 도와 아빠가 신용대출 받아서 형네한테 준다고 했다고요? 아니, 저한테 상의도 없이. 어머님, 무슨 강도도 아니고 저희한테 이렇게 갑작스레 돈을 뺏어가시는 거예요. 강도? 지금 네 남편 낳아준 시애미 보고 강도라고? 형제끼리 좀 돕고 살면 어떠냐? 그럼 어렵게 된 로또 같은 청약을 1억 2천이 없어서 난리랴?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천치 같은 이라고. 전화 끊어라. 전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남편한테 당장 연락했죠. 지금 제정신이야? 무슨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형님네 청약 당첨을 밀어줘야 해? 그동안 우리한테 뭐 잘해준 게 있는 사람들이라고. 난 몇 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욕만 진탕 먹었는데 당신은 날개 없는 천사 역할을 하겠다 이거야? 형제끼리 도와줄 수 있잖아. 난 형네 부부를 존경해왔어. 교사로서 내 롤모델이라고. 형이랑 형수가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동네에 집 당첨된 게 그리도 배 아파? 당신 마음 좀 곱게 써라. 우리 도화가 그 심술 배우면 어쩔래? 나보고 마음 곱게 쓰라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내가 이렇게 억척스런 아줌마가 된 게 누구 때문인데? 시댁에서 내가 욕 들어 먹고 있으면 남편은 자기가 중재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매번 손 놓고 있으면 어떡해? 이제 나도 지친다. 지치는 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보고 대체 어쩌라는 거야?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니야? 대체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항상 잡음이 들리는 거야. 좀 조용히 좀 살자, 어?
남편과의 사이에도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아이 앞에서의 싸움도 잦아졌어요.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도아한테도 미안했죠. 그즈음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성희야, 엄마야, 옆에 아빠도 있어.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는 새아버지랑 이혼했고 한국에 혼자 들어왔어. 너희 아빠랑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고 우리 재결합하기로 했어. 뭐? 뭐라고 엄마?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아빠랑 재결합한다고? 다시 혼인신고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깜짝 놀랐지? 네가 걱정할까 봐 엄마가 새아버지랑 이혼한 것도 말 안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아빠랑 진짜 우연히 마주쳐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지. 아직도 티격태격하긴 하는데 옛날 연애하던 시절 느낌도 나고 좋네. 엄마 아빠가 좋다면 나야 뭐 좋지만 엄청나게 서프라이즈네요 정말. 엄마 아빠가 분당에 전원주택을 크게 짓고 있어.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얼마나 살겠니?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 다 너에게 물려주고 둘이 전원주택 들어가서 소박하게 살 생각이야.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다 동원해서 곧 증여작업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엄마 아빠 부동산 다 합치면 좋게 7천억 원 넘을 거야. 현금은 우리도 노후 대비해야 하니 갖고 있을 거고 빌딩 한 개 팔면 증여세는 다 커버될 거니까 걱정 마. 아니 엄마 너무 갑작스럽네요. 솔직히 나 혼자 살 땐 독립적으로 돈 욕심 없이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도아를 낳고 보니 우리 아들을 위해선 최대한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물려주시면 우리 도아를 위해서 감사히 받을게요 엄마. 그래,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거다. 우리 딸이 이제 부모가 다 되었구나. 진정한 어른이 됐어. 엄마는 재산뿐 아니라 현재 맡고 있는 사학의 이사장직도 저한테 물려주길 원하셨어요.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사립중학교에 대한 애착이 워낙 크셨기에 저에게 밑바닥 구석구석의 일부터 다 경험하고 파악하길 원하셨죠. 해당 중학교 교장선생님의 에스코트를 받아 전 학교 구석구석을 다니며 이 일 저 일 맡아서 해봤어요. 심지어 학교 정원 가꾸는 일도 해보고 복도 청소 및 화장실 청소도 하루씩 해봤죠. 마치 중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재밌더라고요. 그날은 급식실 일을 해보기로 한 날이었어요. 급식실에서 교사들 식판에 밥을 푸고 있는데 갑자기 형님과 눈이 마주쳤죠. 형님, 공립학교에서 근무하지 않으셨어요? 여긴 사립인데? 허니, 동서가 여기 웬일이야? 애 어린이집 보내고 와서 급식실 알바하는 거야? 딱 어울리는 일 하고 앉았네. 나 사립학교로 옮겼어. 여기 이사장님이 엄청난 부자고 명문사학으로 유명한 곳인 거 알지? 다 내 능력이 뛰어난 덕분에 픽업된 거지 뭐. 아, 그러셨군요. 축하드려요. 밥이나 많이 드세요. 제 상황은 이따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 딱히 알바하는 건 아니고요. 돈 없는데 이런 데서 알바라도 해야지 뭐. 여튼 밥알 떨어지지 않게 똑바로 일하라고? 어김없이 예의 없고 얄미운 형님은 돼지같이 밥을 반쯤 먹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저에게 오더군요. 그리고는 배식을 마치고 식판 설거지를 하던 제게 다짜고짜 식판을 집어던졌어요. 식판에 남아있던 미역국을 뒤집어 쓴 전 너무 놀라서 반말로 소리를 꽥 질렀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미쳤어? 너라니, 형님한테 너가 뭐야 대체?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지? 네가 설거지를 제대로 안 해서 식판에 다 눌러붙은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붙어있잖아. 난 그것도 모르고 계속 먹었다고. 아, 불결해. 일을 맡았으면 똑바로 해야지. 큰 소리가 나자 교장 선생님이 달려오셨어요. 대충 상황을 파악하곤 형님한테 삿대질을 하며 저에 대해 알려주시더군요. 이 선생, 이분이 누군지는 알고 그러는 거야. 이분 우리 학교 이사장님 따님이셔. 학교 이사장직 승계를 위해 밑바닥부터 파악 중이신 분께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네? 뭐라고요? 교장 선생님, 이 사람은 제 동서예요.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저 인간 친정은 아주 가난하다고요. 아니, 나 이제 네 동서 아니야. 남편이랑 이혼하고 나 혼자 애기 데리고 떵떵거리며 살 거라고. 나 이번에 이 학교를 포함해서 부모님 재산 7천억 넘게 물려받기로 했어. 이혼 완료되고 물려받아야지.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한테 그 돈 흘러들어가기 전에. 뭐? 7천억? 동서 지금 농담하는 거지? 7천억이라니. 그동안 친정 잘 산다는 얘기 왜 안 한 거야? 그럼 내가 구박도 안 했지? 응? 자기야, 이혼하지 말고 우리 형님 동서지간으로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 친정 가난하다고 능력 없는 전업주부라고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살살거리시나? 네 눈엔 돈 없으면 사람으로도 안 보이지? 니네 같은 속물시댁을 만나서 돈 뺏길까봐 그동안 돈 없는 척 좀 했지. 내가 100번 1000번 잘했지. 교장 선생님, 저 지금 저 여자가 던진 식판에 맞아서 당장 폭행죄로 고소할 거예요. 이 학교 교사로서의 징계는 교장 선생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이 선생에 대한 징계 단단히 내리겠습니다. 동서, 아니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식판 던진 건 그저 실수였어요. 가족 사이였는데 좀 선처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동안 못되게 굴어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요. 형님은 사람들 많은 식당에서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싹싹 빌더군요. 아랑곳 않고 전 바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형님에 대한 폭행죄 고소와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어요. 일단 그동안 살던 투룸 빌라에서 나와 아이와 함께 신라 호텔의 스위트룸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주신 한도 없는 카드로 긁었어요. 그래, 우리 도화를 위해 이제 지질이 궁상맞게 살지 말자. 돈 있는 사람이 쓰고 살아야 경제도 돌아가지. 돈 쓰는 게 뭐 죄인가? 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 먹고 싶었던 거 다 잘 먹고 잘 사고 다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번갈아가며 하루 종일 연락이 왔지만 다 씹어버렸어요. 카톡을 대충 읽어보니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친다, 미안했다, 돌아와라 등등 사과 일색이더군요. 전 차단해버리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했어요. 남편한테도 그동안 오만정이 다 떨어져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시어머니한테는 쌍욕을 퍼붓고 싶을 만큼 쌓인 게 많고요. 다만 이혼 후에도 우리 도아에게 아빠로서의 역할은 하게 할 생각입니다. 최소 주말에는 만나게 해주려고요. 시댁과 남편에 대한 저희 악감정을 아들에게까지 전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이혼 선포와 더불어 제가 금수저 친정을 둔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 시댁은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진짜 개거품을 물고 쓰러졌다죠. 저 같은 며느리를 구박한 게 평생 후회스럽겠죠. 돈 좋아하는 시어머니가 콩고물 하나도 못 얻어먹었다는 사실이 한스럽겠죠. 뭐 더 이상 한 식구도 아닌데 제 알 바 아니네요. 찻잔 속의 고요처럼 전 우리 아들과 최고급 호텔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돈 생각 안 하고 우리 도아를 최고로 잘 키우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아이로 말이죠. 지금껏 다사다난했던 저의 시댁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혼을 택했지만 자식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가족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